네, 그럼 24년 5월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교시에 이어서 안전총괄과 이수재 인사드립니다. 네,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교시 요약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보고 저희가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 등등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내용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또의 법칙 영상 보면서 저희가 산업재해라는 게임에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교시 교육 마지막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맨손 스트레칭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칭이 가장 좋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업 전후로 스트레칭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에는 작업별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별 재해 및 예방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 12월쯤 연말쯤에 저희가 현업근로자 재해 사례집을 저희가 학교로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우선 사례 및 예방 대책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을 해야 되고 처리 절차가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해자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발견을 하게 된다면 일단 해당 기계로 인한 재해라면 기계를 정지하고 일단 재해자를 구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긴급 후송을 하셔야 되는데요.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으시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안 되면 119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병원으로 저희가 바로 이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검독자 등 책임자에게 바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학교에서 담당을 하시겠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랑 저희 교육청 안전총괄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생겼다 하면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리고 안전총괄과 그리고 관련 부서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바로 즉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기록을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업장 개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그리고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시게 되면 요 기록 보존에 관련된 요거는 보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산업재해 조사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재발 방지 계획을 실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의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이 합쳐졌을 때 발생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불안전한 행동으로는 위험한 장소 접근, 복장, 보호구의 잘못 착용, 기계기구의 잘못된 사용, 불안전한 자세 및 동작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안전한 행동들이 모든 게 휴먼 에러, 사람의 착각에 관련된 행동입니다. 요 휴먼 에러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사람의 착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휴먼 에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습관으로, 습관은 행동으로, 행동을 결과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복장 보호구의 결함, 고무장갑에 구멍이 났다든지, 안전화가 미끄럼 방지 조치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따라 있다든지 그런 결함, 그리고 안전 방호 장치의 결함, 그리고 작업 환경의 결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간접적 요인으로는 교육이 부족했다. 교육적 원인, 기술적인 원인, 작업 관리상의 원인 등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원인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상시로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관련 영상 하나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위험 요인을 찾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전반을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로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업 전 모두가 함께하는 단 10분의 시간 동안 그날의 핵심 위험 요인과 대책을 공유하면 됩니다. 건강 체크와 스트레칭, 그리고 서로의 보호구 착용 체크는 물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비롯한 아차 사고와 최근 재해 사례 등을 공유하며 나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세요. 위험성 평가, 나와 동료를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꼭 실천하세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성을 발견을 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서 작업 전 안전교육, 저희가 TB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TBM을 실천해서 상시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영상에서는 저희 건설업, 제조업 관련된 영상으로 나왔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 대입해 보더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니까 위험성 평가랑 작업 전 안전교육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별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재해 사례랑 예방 대책은 저희 23년 12월에 배부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책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자주 발생하는 사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급식 종사자, 화상 사례인데요. 열탕 작업 중 수저를 삶는 과정에서 고무장갑이 찢어진 줄 모르고 수저를 꺼내다 고무장갑 안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고무장갑이 찢어진 줄 몰랐다. 네, 작업 전에 개인 보호구 확인이 미흡했다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열탕 작업을 할 때 작업 도구를 사용을 하셨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작업 도구라고 한다면 집게 같은 거,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해 예방 대책으로 고무장갑, 앞치마 등의 개인 보호구는 작업 전에 항상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되고 항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탕 소독용 고무장갑은 적시에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찢어지기 전에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방대책에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 TBM을 할 때 재해 사례 교육을 반드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상 사례입니다. 뜨거운 물이 있는 솥에 집기를 소독하고 꺼내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장화 속으로 들어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고온의 온수 작업 시에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수칙 주지가 미흡했습니다. 네, 열탕 작업을 하실 때 긴 방수 앞치마 그리고 장화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온의 온수 작업 시에는
그 온수의 온도가 적정 온도로 떨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작업을 실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작업자 주변, 요 주변 어디 벽면이나 이런 쪽에 화상 주의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런 재해 사례를 TBM을 하실 때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또 화상인데요. 안전장화 미착용 상태로 조리용 삽으로 쫄면을 젓는 중에 물이 끓어 넘쳐서 발등으로 쏟아져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네, 개인 보호구가 착용이 아예 안 됐죠. 그리고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수칙 주지도 미흡했고요. 일단 보호구를 착용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되고 무조건 보호구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착용을 하셨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바닥이 따라 있는 거를 장화를 착용하신다든지 그러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사례도 TBM을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을 실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화상인데요. 조리실 내 급식용 취사기 문을 여는 과정에서 얼굴을 피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어 스팀이 얼굴 앞면에 바로 닿아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네, 급식용 취사기, 오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겠죠. 문 개폐 방법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증기가 직접 배출되는 위치에서 문을 개폐하셨고요. 예방 대책으로는 취사기 문이 열리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개폐를 하시면 증기가 배출될 때 내 몸이나 얼굴 쪽으로 오지 않겠죠. 그리고 취사기 문 개폐 전에 고온의 증기가 배출되는 곳에 다른 작업자, 나 말고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을 때 개폐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 개폐하실 때 측면에 위치하셔서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앞쪽에는 화상주의, 이런 안전문구, 안전보건 표지 부착하시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업 전 10분 안전조회를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은 급식 종사자 넘어짐입니다. 벽에 걸린 호수를 당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지셨어요. 네, 바닥에 물기, 기름기 제거가 미흡했고요. 작업 방법이 불완전했습니다. 네,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급식실에서 바닥에 물기, 기름기를 바로 제거하셔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듭니다. 네, 힘들지만 지키시면 내가 안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고 발생 지점을 포함해서 낙상 위험 구역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릴 호스를 당길 때 몸을 진행 방향 쪽으로 해서 진행 방향을 바라보면서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뒷걸음으로 호수를 당긴다든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을 보시면서 당기면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TBM 할 때 저희 재해 사례 교육을 실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넘어짐 사례인데요. 네, 배식 후에 잔반 등의 처리를 위해서 배식카를 옮기던 중 기역자 코너 코스에서 배식카와 함께 넘어지셨습니다. 네, 이런 배식카는 중량물입니다. 그죠? 많이 무겁게 해서 옮기실 텐데 이동하실 때는 혼자서 무리한 작업 하시면 안 되는데 요분은 무리한 작업 하셨고요. 그리고 이동하실 때 전방주시 및 바닥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배식카 바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이 했었고요. 네, 이럴 때 요거 이제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배식카 등 중량물 운반을 하실 때는 2인 1조 작업 등의 이제 공동 작업을 실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작업 중 기계 기구에 이동을 하실 때는 작업 코스를 확인한 후에 안전이 확보됐다라는 걸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TBM을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 실시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끼임 사례입니다. 네, 초벌 세척기 이동 중에 트렌치가 열린 틈으로 세척기 바퀴가 빠지면서 세척기와 함께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세척기에 다리가 끼인 사례입니다. 네, 작업 중 이동 시에 바닥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사례에서도 바닥 확인이 미흡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배수구 청소 후에 정리정돈이 미흡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여섰을 수도 있고요. 다른 동료 작업자가 여섰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거기 트렌치 바닥 열렸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고, 그리고 바닥 확인을 잘 하셨으면 또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죠. 네, 작업 중에 이동 시에 바닥 확인 및 전방 시야 확보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량물 작업 시에 2인 1조 작업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소한 곳에서 세척기랑 이동 대차를 이동하실 때는 천천히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수구 청소 후에는 정리정돈, 이런 트렌치 같은 거 정리정돈 반드시 실시해 주셔야 되고, 이런 재해 사례를 반드시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끼임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정돈이 당연하지만 어려운 습관인 것 같은데요. 안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정리정돈. 요 관련된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식품 공장의 제조 설비는 기계의 규모가 크지 않고 회전부의 회전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니 큰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설비에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공장에서 양념 재료를 혼합하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는 혼합기 내부에 양념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크래퍼를 들고 양념이 섞이도록 작업하는데 기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는 상황. 결국 근로자 A씨의 신체가 혼합기 내부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합기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유해, 위험 요인과 작업 방법, 그리고 작업 순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혼합기는 작업 중 회전날의 끼임 등의 위험이 없도록 덮개를 닫은 상태로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덮개가 열리면 덮개의 개방을 감지하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인터록을 설치하는 등 끼임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 청소,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나 조작반 등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주세요. 잠금장치 열쇠는 별도 보관하고 작동 금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식품 가공용 기계 끼임 재해 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식품 가공용 기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채소 절단기 같은 급식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회전날, 덮개가 있는 기구를 사용하실 때는 안전수칙이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급식기구 사용하실 때 항상 안전작업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중약물에 의한 골절 사고입니다. 네, 100kg이 넘는 잔반통을 끌고 내리막 이동 중에 가속도에 의한 부딪힘으로 쇄골 아랫부분 우측 가슴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서 골절을 입으셨어요. 네, 중약물 취급하실 때 과적제 하셨고요. 그리고 2인 1조 작업 및 공동 작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런 재해 발생 원인을 해결하면 되겠죠. 중약물 작업을 하실 때 적정량을 적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거 옮기실 때는 2인 1조 작업, 공동 작업 실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약물 작업을 하시기 전, 중,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TBM을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급식공사자 떨어짐 사고입니다. 네, 떨어졌다고 해서 뭐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소모품 창고 정리를 위해서 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셨습니다. 네, 이렇게 선반 위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발판 밟고 계시죠? 선반 위에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작업 발판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이런 거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실 때는 2인 1조 작업 해 주셔야 되는데 작업 안 하셨고요. 2인 1조 작업 안 하셨고 이때 재해 예방 대책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평탄하고 견고하고 미끄러짐이 없는 안전한 바닥에 설치를 하셔서 작업 발판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2인 1조 작업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TBM을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화학물질 관련 사고입니다. 네, 바닥 청소 전용 약품을 바가지에 옮겨서 이동하던 중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가지를 놓치셨어요. 그런데 이 약품이 하필이면 얼굴로 튀어서 눈에 들어갔습니다. 네, 비산, 날라서 흩어짐 위험이 있는 곳에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미착용하셨습니다. 네, 화학약품 취급하실 때 보호구 착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화학약품을 취급하실 때는 보안면이나 보안경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비산 위험이 있는 작업은 주변 작업자를 대피를 하고 이제 혼자 이때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를 게시를 하고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TBM을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있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 사고입니다.
네, 조리 작업 중 갈증이 심해 이제 여름이 되면 갈증 많이 심해지시겠죠. 네, 조리실 안에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라벨이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체를 물로 오인해서 음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용 락스 희석액이었어요. 네, 재해 발생 원인으로 화학물질을 보관하실 때 별도의 지정 장소를 미지정하셨습니다. 이 희석된 화학물질, 이 락스가 담긴 음료수병을 배식용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셨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소분용 용기 경고 표지를 미부착하셨습니다. 네, 이런 재해 발생 원인을 제거하면은 대책이 되겠죠. 네, 소분 용기 사용하실 때는 취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수병 그리고 음료수병으로 소분 용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분 용기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 저희가 MSDS 관련으로는 저희가 스티커북 많이 나갔어요. 그런 경고 표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하고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TBM을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무더운 여름에 이제 갈증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학물질 음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학물질 중에는 대표적으로 락스가 있어서 저희가 락스 사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락스는 저희 살균 소독, 표백력이 아주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직종을 따지지 않고 네, 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안전한 락스 사용을 위해서 안전수칙 말씀드리면요. 적절한 용법, 용량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희석 배율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 사용이 금지됩니다. 유해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이랑 물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이랑은 절대 혼합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작업 시에는 환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보호구, 이제 마스크나 장갑, 보안경, 보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공기 중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분무 사용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는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게 락스 사용을 위한 안전수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보니 락스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화학물질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MSDS 관련으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영상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근로자의 알 권리입니다. 네, 흔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서 꼭 관련 내용 숙지해 주시고요.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실 때는 항상 또 조심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직 떨어짐 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캐노피 누수 확인을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확인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지셨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하던 건데 사다리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저희가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사다리 작업하실 때 단독 작업하셨고요. 요 사진에는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재해 발생 당시에는 단독 작업하셨고요. 그리고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하셨습니다. 네, 예방 대책으로 사다리 작업을 하실 때는 2인 1조 작업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안전한 작업 발판이 있는 우마 사다리나 말빙에 등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 방지 지지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시면 좋고요. 안전모, 안전대 및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다리 반출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다리 반출 대장 반드시 작성하시고 열쇠를 다른 곳에서 보관하시다가 사용하실 때만 꺼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우에도 저희 아침에 뭐 TBM이나 이런 거 할 때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떨어짐 사고입니다.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감나무에 감을 따던 중 사다리에 미끄러지면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때 재해 발생 당시에도 단독 작업하셨고요. 단독 작업으로 인한 사다리 균형 상실로 인한 떨어짐입니다.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사다리 작업을 하실 때는 2인 1조 작업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안전한 작업 발판이 있는 이런 우마 사다리 말기비계 사용하시면 좋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안전대 및 개인 보호구는 항상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시설관리 분들 맞음 사고입니다. 철문 현관 정이 빠지지 않아서 현관 정을 빼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던 중 망치가 왼손 검지를 가격해서 맞았다, 이거죠. 네, 수공구를 사용하실 때 안전수칙을 미준수하셨고 불안전한 작업 자세가 있으셨습니다. 네, 수공구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전한 작업 자세를 유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갑이나 안면보호구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재해 사례 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맞은 사례인데요. 수목 주변 경계석 보수 작업 중 바닥으로부터 30cm 높이에서 경계석을 오른발 발등 쪽으로 떨어뜨렸다. 네, 안전작업 수칙 일단은 미준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도 미흡하셨어요. 이제 적절한 작업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미사용하셨고 단독 작업 하셨습니다. 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해 발생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을 숙지를 하셔서 적절한 작업 도구를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2인 1조 작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화, 안전장갑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TBM을 하실 때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설관리직 분들 끼임 사고입니다. 인터로킹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소형 경계석을 이동하던 작업 중 경계석 하부에 왼쪽 손가락 약지가 끼이셨어요. 네, 작업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하셨고 안전작업 방법을 미준수하셨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작업 안전 수칙 준수하셔야 되고 적절한 작업 도구랑 2인 1조 작업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화, 안전장갑 및 보호구 착용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셔야 되겠죠. 네, 재해 사례 교육 평소에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환경미화 분들입니다. 네, 넘어짐 사고가 좀 많았는데요. 화장실 청소 작업 중 바닥에 떨어진 투명 비닐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서 미끄러지시면서 넘어지셨어요. 이제 화장실에 항상 좀 축축하게 바닥이 좀 젖어 있는 상황이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런 투명한 비닐도 깔려 있었어요. 그럼 더 미끄럽겠죠? 네, 그런 사고였는데 작업 시작 전에 바닥 상태를 확인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작업 전 바닥의 이물질 제거가 미흡하셨습니다. 네, 이런 재해 예방 대책으로 작업 시작 전에 바닥 확인 철저하게 해주시고 청소 작업 시에 바닥 물기 및 이물질은 즉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구로 미끄럼 방지 장화 등 보호구 착용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 미화원 분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 사례 교육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넘어짐 사고인데요. 화장실 청소 작업 중 바닥에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려 하던 중 다리가 미끄러지시면서 넘어지셨어요. 이때는 재해 발생 원인으로 안전보호구의 주기적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급식 종사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끄럼 방지 장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청소 작업을 할 때 바닥 물기나 이물질은 즉시 제거하시는 게 좋고 미끄럼 방지 장화 등 보호구는 항상 점검하시고 적시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재해 사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환경미화 분들 또 이제 넘어짐 사고인데요. 복도 창문으로 비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서 창문을 닫으려다가 바닥에 물기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어요. 네, 안전보호구의 주기적 교체가 또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방 주시 및 작업 바닥 확인이 미흡하셨어요. 네, 일단 작업하시기 전에는 항상 전방 주시를 하시고 작업하는 바닥 확인 항상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장화 등 보호구 착용 항상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또 재해 사례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급식 종사자 분들도 근골격계 질환 많이 있으시죠. 일단 요재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뜰 닫기 작업 중 노후 창문 모서리에 부딪힌 후 팔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네, 신체 부담 작업이 누적된 상황이었고요. 뭐 환경미화원 분들이던 뭐 시설관리직이시던 급식 종사자 분들이시던 이런 작업이 누적되는 상황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은 사실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하셨어요. 이미 부딪히시고 아픈 상태에서 팔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작업을 하실 때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하셨을 겁니다. 네, 저희 근골격계 질환은 항상 말씀드리죠.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을 항상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육 이완이나 유연성,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스트레칭은 경쟁이 아니죠. 더 많이 찢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내 능력껏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분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초기 근골격계 질환이 징후가 발생하셨을 때는 바로 이제 보고를 하시고 이제 사후 관리를 실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재해 사례 교육이 필요해 보이고요.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분 사례로 소개됐지만 모든 현업 근로자분들이 다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1교시 때랑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일어나셔서 따라해 보실게요. 근골격계 질환은 하루 5분의 체조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어깨, 팔 스트레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번째, 손목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허리, 무릎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하체 전신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으로 건강 유지 및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다. 네, 요 잘 따라해 주셨죠? 네, 요 영상은 아마 여러 번 보신 영상이신 듯 합니다. 네, 앞 시간에 1교시 영상을 자주 보시고 이제 숙달이 되시면
이제 본 영상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실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 전후 스트레칭입니다. 네, 꼭 스트레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당직병 위험분 넘어짐 사례입니다. 네, 숙직실에서 나오던 중 신발을 신으려 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어요. 네, 불안전한 동작 있으셨고요. 바닥 상태 미확인하셨고 작업 전 스트레칭이 미흡하셨습니다. 네,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 수칙을 준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기적인 운동이랑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직 경비원 분들은 고령의 근로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신발 신으려고 하실 때도 사실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세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바닥 상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발 신으실 때, 운동화 신으실 때도 꺾어 신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재해 사례 교육은 꼭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학교 순찰 점검을 하시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셨습니다. 네, 계단의 미끄럼 방지 조치랑 안전시설이 좀 미흡했고요. 안전바 미사용 하셨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재해 발생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시고 이동 중에는 안전바 옆에 있는 이런 안전바 꼭 잡으면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하등 보호구를 바르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운동화라든지 이런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올바르게 착용을 하시고 순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재해 사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넘어짐 사례입니다. 정문 지킴이실 작업 후 나오던 중 발판을 어긋나게 밟아서 넘어지셨어요. 네, 이 경우에도 전방 주시 및 바닥 확인이 미흡하셨고요. 그리고 작업 전 사전 점검이 미흡하셨습니다. 네, 바닥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방 주시 및 바닥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작업 환경 중에 장애물은 사전 점검 후 제거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정리정돈 중요해 보이고요. 이 경우에도 재해 사례 교육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직 경비원분 기타 산업재해인데요. 당직실에서 근무하던 중 세콤 직원이 와서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고령의 근로자이셨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 인지가 좀 부족하신 상태였고, 운동 등의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셨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예방 대책으로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개인 운동 항상 실시를 해주시고, 꾸준한 개인 건강 관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재해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들께 주지시켜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운전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발생한 사례는 아닌데요. 이제 장기적인 차량 운전으로 목, 어깨, 허리 부위 긴장으로 근골격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재해 발생 원인으로 운전 전, 중, 후 스트레칭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그리고 규칙적인 휴식 시간 미준수,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 초기 증상에 대한 적절한 관리 미흡, 불안정한 작업 자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해 예방 대책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 실시해 주셔야 되고, 규칙적인 휴식 시간 준수해 주셔야 되고, 꾸준한 개인 건강 관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초기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발생 시에는 이제 보고를 하시고 사후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경우에도 재해 사례 교육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통학차량 안전요원 사례인데, 이제 발생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생을 할 걸로 추정되는 사례인데,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작업 중에 손목 및 요통이 발생했습니다. 네,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 미실시, 그리고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 그리고 초기 증상에 대한 적절한 관리 미흡,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이 재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재해 발생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이번 시간, 지난 시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꼭 해주셔야 되고,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꾸준한 개인 건강 관리, 그리고 초기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발생 시에 보고하시고 사후 관리하시고,
그리고 작업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례들을 저희가 안전 조회를 할 때 재해 사례 교육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운전직 분들이랑 통합 차량 안전 요원분들은 교통법규 반드시 또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동 중일 때는 의자에서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교시 맺은 말 1교시와 같습니다. 네, 안전한 학교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과 관리감독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근로자분들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요. 네,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 유튜브 채널 구독과 교육 영상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24년 5월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안전의식 확산과 사고 예방 강의를 맡은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산업안전 담당 주무관 이수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